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청신호 주요 IB 한국 성장률 전망 평균 0.4%포인트 증가. 한국 경제가 올해 2%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양호한 수출 실적과 1분기 성장 지표로 인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의 눈높이가 훌쩍 높아진 상황입니다. 1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시티,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 UBS 등 IB 8곳은 지난달 말 기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평균 2.5%로 제시했습니다. 노무라 한국은행 10월에나 첫 금리 인하 가능. 노무라증권은 탄력적인 소비와 강한 수출에 힘입어 한국은행의 첫 금리 인하 시기가 7월이 아닌 10월로 늦춰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노무라의 박정호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반영해 중립적인 금리 동결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 증시에 질렸다. 가치 투자 아닌 하루 수백 번 초단타.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투자 전략이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가치 투자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로 바뀌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일 한국증권학회지에 실린 논문 외국인 주도 세력의 투자 전략 변화, 가치 투자에서 고빈도 알고리즘에 따르면 우민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팀장과 엄윤성 한성대 교수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7년 동안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매매 내역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네, 예상 체결됐습니다. 연휴 이후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던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에는 다시 돌아온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2,720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상 체결 지수 현 씨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나와 있고요. 둘 다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0.13%, 코스닥 시장에선 0.03%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만 파란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현재는 빨간불 그리고 보합권의 출발 예상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달에 열리는 유럽 인터배터리에서 국내 2차 전지들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2년 연속 참가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아 전기차 EV 시리즈가 30만 대 누적 판매 달성을 눈앞에 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에 현대차, 기아차 각각 2%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네, 오늘은 지금 보합권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0.21%, 0.53%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밸류업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뽑히고 있는 KB금융 전거래일 장중 8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지나갔지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는 파란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그리고 빨간불, 파란불 하나씩 들어와 있고요. 일단 미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4에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지난해 참가하지 않았던 에코프로도 부스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코프로 현재 보합권에서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에서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는 0.61% 상승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인보 로보틱스는 개인이 3거래일 연속 물량을 크게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전거래일에서는 3% 넘어가는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1.76% 강한 상승 출발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였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과연 개장 전에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딥노이드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의료 AI 쪽에 좀 선택을 했고요.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가 계속 테마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의료 AI 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 자회사는 삼성 메디슨이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프랑스의 소니어 지분을 100%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삼성전자 헬스케어 그리고 의료 AI 쪽의 어떤 사업 확장 가능성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동사인 딥노이드가 또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그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의료 AI 플랫폼 그리고 AI 임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서 이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기반 내동맥류 검출 진단 보조 솔루션 여기 또 딥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또 4월부터 건강보험 비급여로 의료기관에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에 어떤 M&A 가능성이 떨어지지만은 어떤 연결성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급등이 나왔었고 지난주 금요일 조금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을 이용한 매수 그리고 오늘 반등 가능성 여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8,200원에서 8,4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9,700원, 손절가는 7,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딥노이드 짚어주셨습니다. 의료 AI 플랫폼이죠. 뷰노, 루니처럼 좀 잘 가는 3대장 중 하나인데 일단 목표가는 9,700원 그리고 손절가 7,8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손절 라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하이스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요. 그 속에 좀 수혜가 되는 이제 강간 제품을 만드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철강이란지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현행 3배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미국 무역 대표부에 25%를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또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에 대해서 4배가량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역 장벽을 만들어 가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한국이 수혜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제재를 가하는 제품마다 계속해서 현재 수혜가 되게 되면서 관련된 섹터란지 테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스틸 같은 경우도 철강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또 선침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이스틸 같은 경우 전체 매출의 31.6%가 수출입니다. 그리고 미국 텍사스의 자회사, 종속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란지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 강간 제품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강 제품이 됐던 중국 제재 여기에 대한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3,600원에서 3,8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4,300원에서 4,300원 제시할 거고요.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이스틸 살펴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이 대중국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발표 좀 이야기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시간 14일로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급된 부분이 전기차,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쪽입니다. 일단 하이스틸 관련주로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다른 종목들도 함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13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전거래일 우리 증시 다시 돌아온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켜면서 우리 시장은 약간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또한 지난 금요일에는 미증시에서 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 속에서 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측가에서는 양시장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기분 좋은 출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여기서 개장 분위기 먼저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측가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두 시장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0.28% 상승한 2,735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0.29% 상승한 866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5종목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실리콘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투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97%가 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 추정치를 무려 119%나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전거래일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는 1.71%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노펙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노펙스가 최근에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 최종평가위원회에서 개발 성과를 발표를 했고 한국산업진흥원으로부터 국책과제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거래일에는 19%가 넘어가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현재는 4.36% 강한 출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VT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최대치 경신이 전망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거래일에는 15%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현재는 1.38%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온전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제조의 90%를 차지하는 이 핵심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가온전선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1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현재는 1.3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브리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대신에 로봇 연구에 역량을 집중한다라는 소식에 로봇주에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었는데요. 에브리보 지난 거래일에 16%가 넘어가는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현재는 1.0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실시간 검색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종목들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HLB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89% 약보합 수준인데요. 리보세라닙이 유방암에 있어서도 치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신호가 좀 켜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0.89%로 오늘은 좀 새로운 뉴스로 작용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0.5% 상승하면서 18만 원 선도 넘어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 수준에서 79,500원, 8만 원 선 하회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단 금요일장에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 납품을 거절했다라는 루머가 좀 돌았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걸 먼저 좀 쓰겠다라는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뉴스 체크는 계속해서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많이 떨어져 있었던 만큼 0.38%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증시 8에서 들였던 승부주이기도 한데요. AI 혈액 분석 시스템 개발을 좀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책 과제 성공 소식에 급등한 바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2.3% 상승하면서 11,9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선주도 오늘 좀 강하게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대원전선 1.9%, 대한전선도 1.92%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이버는 1.3% 하락합니다. 여전히 그 라인 야후 사태가 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 위기까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주가는 1.3% 하락하면서 19만 원 선 하회하며 18만 6,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0.54% 하락하고 있고요. 비츠로테크는 6.95%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0.38%로 강보합 수준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전반적인 관련주 좀 흐름 먼저 체크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주말에 TSMC가 올해 4월 매출이 60% 정도 늘었다라는 긍정적인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엔비디아 실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의 흐름 좀 어떻게 그 전까지 예상을 하시는지 어떤 전략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반도체는 제가 최근에 와서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대세하락으로 가지 않는다라면은 조정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축소가 되느냐, 감소가 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차 전지를 많이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물론 성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 판매 성장률을 보게 되면 16%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33%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성장폭이 절반쯤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상 최대보다는 이전보다 얼마만큼 성장폭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게 주목을 하거든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여전히 앞으로 더 성장폭이 크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서두에 말씀 대세하락. 그러니까 주도 업종은 항상 대세하락과 같이 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또 2차 전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 방송 나가면은 계속 또 차 전지 얘기만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하고요. 그런데 7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시장이 꺾이게 되면서 2차 전지가 같이 꺾였거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그럼 반도체가 꺾인다는 것은 시장이 같이 꺾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꺾였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반도체는 유효한 거고, 그리고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빠른 순환매입니다. 이슈에서 계속해서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죠? 로봇이었죠. 그 이제 뭐 있었죠? 화장품이 있었죠. 지난 4월 달 이전까지 중국 소비주는 거의 소외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국 소비주가 떠오르고 로봇도 그렇게 쉬다가 또 오르고. 그러니까 결국 순환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강한 순환매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반도체가 소외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반도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쪽으로 순환매가 계속 가다 보니까 높은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악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좀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러나 제가 방금 시장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빠른 순환매. 반도체가 다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근데 그때 가서는 반도체 후공정, 수율과 관련된 후공정이 제한된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앞으로 웨이퍼 투입량, HBM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웨이퍼 투입량 증가,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봤을 때는 후공정이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전공정 쪽이라든지 소금 쪽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대장은 또 시장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혹시 생각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신 분들은 다음 순환매에 기다리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반적인 반도체 전략 좀 함께 체크해봤고요. 테마도 움직이는 것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전일 대비 2.4% 정도 상승하면서 비츠로테크가 주도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너럴하게 지금 전압기 직수출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급 들어옵니다. 2.07%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전선 쪽도 1.9%로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휘토류 쪽은 지금 1.37%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 1.23% 상승불 켰습니다. 페라이트도 1.1%, 그리고 요소수도 1.04% 상승불 켜면서 테마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테마를 살펴본 이유는 일단 관세 부과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대중국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전기차, 철강, 알루미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짜로 좀 관세를 많이 올리게 된다면, 특히 전기차는 지금 25%에서 100%까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받는 좀 수혜가 굉장히 클까요? 전기차 말씀드리나요?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제재 이슈는 미국도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뭐 그런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비교하기에는 캐파가 너무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테마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게 숫자로 찍힐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인데,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캐파 이상의 어떤 숫자가 과연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또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중국 제재로 인한 수혜주, 근데 이런 수혜주들이 결국 테마 쪽으로 과거에 계속 연결돼 왔었기 때문에 저는 좀 제한적인 그러니까 테마 반응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 제재하게 되면서 계속 얘기 나왔던 게 뭐가 있죠? 휘토류.
중국 제재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추세적 상승으로 계속 가나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산업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은 다 연결돼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당장 제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호재가 될 것 같지만은 길게 보게 되면은 그에 반해서 우리가 반사익을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철강 제품을 보게 된다라면은 철강 같은 경우도 물론 중국 자국 내에서 철강 원재료 제품을 쓰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포스코나 이런 회사들이 중국적으로 원재료 제품을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재를 하게 되면 우리 거 쓰겠지라는 기대감들이 있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오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게 보게 된다라면은 테마라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물론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물론 좋겠죠. 좋은데 결국 이게 조금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뭐 전기차 하게 되면 완성차밖에 없잖아요. 현대차, 기아. 그럼 이쪽을 통해서 생산량이 판매량이 과연 늘어날 것인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테슬라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은 누가 보다도 지금 확고적인 어떤 점유율은 테슬라가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런 것들도 물론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서 반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 업종과 테마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숫자가 앞으로 찍힐 것인가 안 찍힐 것인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숫자가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로봇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일단 금요일장에서는 삼성이 로봇을 좀 더 투자하겠다라고 로봇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봇주가 좀 움직였는데 오후장에서 다시 좀 잠잠해지는 모습을 네네.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월요일에 연속성을 좀 가지고 갈까 봤더니 오늘 또 근데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엔젤 로보틱스도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6%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방향은 맞지만 숫자가 아직 찍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네. 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좀 가지고 가야 될까요?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항상 제가 이렇게 다른 곳 가서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언제든지 메이저에 올라갈 수 있는 트리플 A 선수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야구에 비교해서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언제든지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는 섹터라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쪽으로 계속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두산 로보틱 실제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아직까지 숫자는 조금 필요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 업종이라기보다는 테마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그리고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 테마의 특징이 하루에 안 끝나요. 하루에 안 끝나고 뭐 또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최근에 강했던 섹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틀 정도는 강세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순환매가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오늘 강세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게 어쨌든 시장의 어떤 주도 테마로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까지 강세를 보이고 난 이후에 제가 봤을 땐 조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은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4월 달에 화장품 4월 1일 날 처음 부각되고 난 이후에 쉬었다가 다시 부각이 섰던 것처럼 아마 로봇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은 일단 테마는 맞습니다. 테마는 맞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테마로서 부각이 될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급하게 따라가실 것은 없고요. 충분히 조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테마로서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때 한번 추적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최근에 테마가 그런 순환매에 의해서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 주도주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틀 강세 정도 보이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을 좀 요즘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눈에 띄는 게 또 게임입니다. 넷마블도 지금 오늘 4.7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게임이랑 화장품주가 실적 안고 좀 잘 가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좀 브레이크에 걸린 모습입니다. 이것도 그럼 단순히 테마로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왜 게임이 생각이 안 났죠? 딱 게임이 게임 말씀하시는 로봇이 거구나. 네. 어찌 보면 딱 게임의 적자전이라고 게임의 적자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은데 지금 중국 소비자 최근에 계속 강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강세였고 그리고 이제 게임주까지 저는 연결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 눈높이를 충분히 부합을 시켰다고 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게 추세적으로 좋아질 것인가. 그러니까 토니모리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지금 어쨌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2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2019년 대비해서 과한 관광객이 100%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토니모리가 작년에 흑자 전환이 됐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올해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세가 이렇게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게임주로 한번 와보자고요. 그러면 과연 게임은 지금의 실적 호조가 올해 과연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부 뭐 크래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갈 겁니다. 갈 건데 업종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고 좀 봐요. 그리고 중국 판호에 대한 어떤 개방이 더 되든지 아니면은 화장품이 결국 탈중국을 하게 되면서 실적 개선이 이뤘잖아요. 그러면은 게임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탈중국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 조금 영역을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 실적 효과가 단발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순환매에 의해서 단기적 어떤 반응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낮아진 눈높이를 채워줬다. 그래서 상승을 했지만 하지만 유지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연속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넷마블 4.7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개장을 했는데 오늘 전반적인 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시장 시초 양상에서는 뭐 양시장의 약간 뭐 혼조 양상으로 좀 시작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도주였던 반도체 섹터가 지난주 후반 이후부터 소폭 어떤 실적 희비에 관련된 영향,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빅테크주들의 이 어떤 실적 희비 영향에 따라서 혼조 양상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우리 증시는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4일과 15일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를 좀 앞두고 있으면서 경계 심리가 좀 더 크게 부각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의 흐름들은 반도체주가 좀 더 쉬어가거나 또는 전력기기주가 좀 더 쉬어가는 흐름에서는 저PBR 관련주 또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라든가 14일까지 1분기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의 단기적인 어떤 실적 기대감에 따른 어떤 수급이 유입되는 효과를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섹터 많이 움직이는 쪽 보더라도 보험과 금융 쪽 좀 움직이고 있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금투협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관련해서 리서치 센터장들 앉혀놓고 간담회를 좀 진행했다고 하죠.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건지 오늘 장에서는 저PBR 관련주들도 힘을 좀 받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네네. 될까 싶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첫 폴더블 폰에 있어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는데 사실 오늘 OLED 쪽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의 무게감이 크진 않은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기대치들이 부분적으로 좀 선반영이 됐다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디스플레이 업황, 특히 이제 OLED 업황의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의 출하량, 그래서 1분기에도 수출 실적이 회복세에 있었고 삼성의 경우에는 그 온디바이스에
AI 폰을 먼저 출시했고 시장 점유율 한 20% 정도를 점하면서 전체 시장 점유율 1위에 좀 등극을 했고 애플의 경우에는 아직 AI 폰을 출시하지 못했지만 아마 6월 5일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세부적인 어떤 일정이라든가 상세 스펙들이 좀 더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지난해 OLED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실적이 관련돼서는 확연하게 회복을 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바닥을 찍고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구간이라는 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보이고 본격적인 출하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스펙 그다음에 양산 일정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시점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실적 기대감 내지는 업황 회복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목해 보아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섹터가 바로 OLED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은 애플 WWDC 때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는지 함께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삼양식품, 신풍제약, 삼성생명, DB손해보험, 풍산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오늘 삼성생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현재 3.1% 상승한 94,800원. 지난 3월 8일 신고가가 108,500원. 그래서 저 PBR 관련주가 기업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계속해서 수급 변동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도주가 잠시 쉬어가는 이 구간 안에서는 저 PBR 관련주 특히나 이 보험이라든가 은행주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유입되는 흐름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상승 흐름들은 이 기업 승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즉 상속세법을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기업의 부담으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 기업을 좀 승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좀 발생될 수 있는 상속 재원의 마련. 이 부분이 주가의 희석 가치로도 좀 작용될 수 있고 대규모 블록들 여파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좀 제한시키는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완화되는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되고 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세제 지원 혜택, 상속세법을 완화시키는 부분들을 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면 오히려 기업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들이 좀 더 크게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좀 반영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조는 우리가 단순히 단기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세부적인 어떤 안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좀 쉬어가게 되면서 오늘은 저 PBR 관련주들이 함께 좀 힘을 받아갑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쪽 전부 다 힘을 좀 받아가고 있고요. 오늘장 첫 번째로 실시간 상승률 삼성생명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비츠로테크, TNL, 바이넥스, 에브리봇, 엔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지금 바이넥스를 보고 있는데 오늘 시가 대비 한 7.4%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좀 다 되돌린 현재 약보합권에서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15,080원대 거래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바이넥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어떤 이슈 여기 관련된 수급으로만 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과연 7월에 하원에서의 어떤 통과 가능성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중국의 어떤 최대 바이오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향 매출 비중이 전체 한 50%에서 약 55%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거래를 제한하게 된다면 해당되는 어떤 CDMO나 CMO 위탁 생산에 관련된 물량 캐파들이 전원 한국으로 좀 올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같은 대형 CDMO사들의 어떤 수혜를 좀 작용을 했었는데 바이넥스의 경우에도 일부 캐파에 관련돼서는 반사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위탁 생산을 영위했던 바이넥스가 이후에 성장 탄력도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향후에 생물보안법이 적극적으로 좀 시행이 되고 이에 따른 중국의 반사 수혜로 인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 생산 물량들을 모두 받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의 어떤 실적 기대감을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물보안법을 단순한 테마 이슈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사업의 어떤 연계성 관점에서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바이넥스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 보안법 살짝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장 안에서는 윗골이 좀 달고 길게 내려와 있습니다. 1.13%의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약주입니다. 네, 첫 번째 공약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LG전자입니다. 네, 조주환 LG전자 사장이 테크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AI 인재 영입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점수 한번 살펴보시면요. 신호강도가 60점, 수급이 65점, 차트가 70점 등으로 지금 종합점수 65점,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흐름 살펴보면요. 지금 0.21% 상승하고 있고요. 97,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AI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CJ ENM입니다. 네, CJ ENM이 일본 5대 지상파 방송사 TBS 그룹과 3년간 드라마 3편 이상과 영화 2편을 공동 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점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호강도와 차트가 65점, 모멘텀도 65점이고요. 수급과 실적이 각각 7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종합점수 67점으로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3.27% 하락한 85,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포착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네, 하루에 12시간의 주식 거래가 가능한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3월에 출발 예정 가운데 리테일의 강자 미래에셋증권이 ATS의 핵심인 자동 주문 전송 시스템의 개발에 나선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점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와 실적이 75점이고요. 차트와 모멘텀이 70점, 수급이 65점으로 종합 점수가 71점, 수익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74%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8,0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약주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공약주들 확인하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따라가 마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대리바트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우선 따라가는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봤는데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호실적 이상의 어떤 의미를 좀 띠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77년에 창업한 이래로 가구업계에서 계속 줄곧 시장 점유율 2위를 좀 기록했는데 창립 이래 사상 처음으로 이 가구업계 1위에 좀 등극을 했죠. 실적 부분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6.3%가 증가됐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었는데 이게 시장 점유율의 강자였던 한샘을 제치고 독주 체제를 아직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1위를 제쳤다라는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거래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이 기업과 기업의 거래인 B2B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인 B2C 매출에 굉장히 좀 많은 실적의 호조를 좀 보였었고 특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빌트인 가구의 납품 물량들이 크게 좀 증가했다라고 좀 실적 상승의 어떤 배경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수익성 지표에서는 아직까지는 한샘에 비해서는 다소 크게 수익성이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구업계가 전반적인 어떤 이 업황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익 개선을 좀 이뤄냈다는 점들은 현대리바트가 본격적인 어떤 턴어라운드 이후에 성장 지표를 2분기까지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주가 추이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주봉상의 주가도 굉장히 좀 낮은 주가 영역대에 좀 형성을 좀 하고 있었고요. 좀 PBR 역시도 한 0.43배, 굉장히 현재 시가총액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흑자 전환 이후에 이 기조를 2분기 내지 3분기까지 조금 더 가져간다면 저는 주가 수익 배분율을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률은 한 35%에서 한 40%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리바트의 경우에는 적정 주가인 한 12,000원대까지에 대한 주가 형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수가는 한 8,600원 미만,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현대리바트 살펴봤습니다. 창사 이래 가구 업계에 있어서 1위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게 또 잘 유지될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원택입니다. 실적 잘 나오는 종목인데 이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예, 원택의 경우에는 일단 리스크 대응을 하자,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1분기에 실적 미스가 있었어요. 우리가 실적주에 관련된 기대치, 특히나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관련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클래시스가 1분기 실적 호조를 지난해부터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그 가능성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속 성장이 2023년도 기말 이후에 피크아웃 이후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뭐 정점을 찍고 좀 다시 좀 둔화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있었는데 이런 우려감들을 사실 뛰어넘는 실적을 좀 달성하면서 어떤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는 반면에 원택의 경우에는 기대치, 시장의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하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일단 매출액의 부분에는 20.7%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50.7% 좀 감소했는데 주력 제품이 올리지오가 동남아시아 시장 그다음에 중남미 시장에서에 대한 실적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리포트. 이 부분에는 기대치들이 모두 다 반감되는 사실상 어닝쇼크급의 실적 발표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규모가 226억 원, 시장 전망치인 331억 원을 하회했고요. 영업이익 부분이 66억을 좀 달성하면서 50.7% 정도 급감했던 이 이유들이 1분기 실적에 관련된 미스가 2분기까지 그 여파가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면서 오늘 현재 19%대까지 급락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5월 14일 이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향후에 대한 이 실적 리뷰 내지는 2분기 전략에 대해서 공개가 좀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분기 실적 미스 이후에 2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기조를 한 번쯤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어떤 관점에서는 원택의 경우에는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실적주에 관련된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대응은 우리가 꼭 선행해서 좀 대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실적 다 좋았지만 원택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워낙 높았다 보니까 살짝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한솔 제지부터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워낙 기대치가 낮았던 탓이었을까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OP가 큰 폭으로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펄프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 부분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 펄프 가격이 지난 4분기에는 톤당 852달러였는데 1분기에는 562달러 정도로 큰 폭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이게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견조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은 올해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동사에 대한 호평이 좀 나오는 부분인데요. 북미 지역에서 지금 대선을 11월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이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격 인상도 이에 따라서 순조로울 것으로 보이면서 OP가 지금 한 60% 정도 이 제지 부분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백판지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경쟁자가 줄어들게 된다면 가격 인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순조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1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W게임즈 함께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호실적이었습니다. 미국 자회사로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를 두고 있는데요. 이걸로 미국 쪽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좀 견조한 성장성이 체크가 됐고 이에 따라서 호실적을 기록하게 됐고요. 신사업으로는 지금 슈퍼네이션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바 있는데 새로운 캐시카우로 아이게이밍을 선택을 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아이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갬블링, 도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국가별로 지켜야 하는 규칙도 굉장히 많고 라이선스도 다 따로 취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게이밍 업체인 슈퍼네이션을 인수하게 되면서 이미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신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 각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 그래서 목표가는 7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기업은 W게임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의 소셜 카지노 게임사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당시에 굉장히 유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유의미한데요. 먼저 소셜 카지노가 어떤 개념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NS에서 상대방과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카지노 게임을 의미를 합니다. 대신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 벌어들인 게임 머니는 환전이 불가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좀 다른 카지노 게임보다 조금 더 특장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이제 해외에 출국하는 게 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인터넷 쪽으로 큰 폭으로 좀 유입자 수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게임으로는 더블다운 카지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슬롯 게임이라고 합니다. 매출의 증가세가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큰 폭으로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게이밍은 아이게이밍, 이건 준비 중인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아이게이밍 업체 슈퍼네이션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게이밍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카지노와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실제 현금으로 인출이 좀 가능하다, 베팅이 가능하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별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슈퍼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영국 등 5개 국가에서 이미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W게임즈가 슈퍼네이션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라이선스도 함께 확보를 좀 하게 됐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면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8.4%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 쪽의 자회사로 두고 있는 더블다운, 이쪽이 카지노 게임이 좀 매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호실적에 기록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환율 수혜 기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7년에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를 인수를 했습니다. 미국 쪽의 자회사로 지금 두고 있는데요. 당시 2017년에는 자기 몸집보다 더 큰 회사를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우려의 시선도 많았는데요. 특정한 좀 캐시카우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채무를 청산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유의미하고요. 21년에는 더블다운 인터랙티브가 나스닥에 상장한 바도 있습니다. 즉 사업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주로 하고 있는 플레이어도 미국인이고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게임 머니도 달러로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숨겨진 환율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슈퍼네이션의 성장세입니다. 신규 앱 출시로 인해서 매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 중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상용화가 됐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은 프리미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좀 다소 높게 설정됐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만회하려면 시간은 조금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실적 추이와 전망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색 부분이 2023년 4분기부터 좀 들어가 있는데요. 4분기 그리고 1분기까지 이 회색 아이게이밍 부분이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올해에도 56에서 111 정도로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세 번째는 주주 친화적인 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DPS, 그러니까 주식 배당금이 2023년에는 1,000원이었는데 24년에는
경우에는 1,725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아이게이밍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양한 캐주얼 게임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7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강보 앞섭니다. 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딥노이드, 하이스틸 살펴봤고요. 따라가 마러를 통해서 현대리바트와 원택 전략 확인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